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507페이지 볼 차례죠, 여러분들. 재산세 우리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거,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우리가 지금 재산세 세율을 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니다. 507페이지 82번 문제부터 봅니다. 82번 문제부터. 자, 21회 때 문제인데, 다음 지방세법상 다음 재산세 대상 중에서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그런데 우리 506페이지를 보니까 79번에서도 표준세율 높은 거 적용되는 거 고르라는 문제 나왔고, 80번 문제를 보면 낮은 세율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나왔죠. 그래서 재산세에서 가장 높은 거 적용되는 거, 낮은 세율 적용되는 것은 이렇게 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자, 82번 문제 보면 가장 낮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는데, 일단 보세요. 문제. 별장, 살성산이죠? 몇 프로요? 4%. 그 다음에 군지역의 소재는 공장용 건축물. 얘 살성산이에요? 아니죠? 그냥 일반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미리 말씀드리면 0.25%, 0.25%, 0.25% 세율이 적용돼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건축물은 건비인데 506페이지 핵심 정리 이거 했었잖아요. 건축물 세율을 어떻게 외웠냐?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 이거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일단 보려고 일단 좀 이따 하고, 3번 보니까 분리과세 대상 고불확장형 토지, 고불확장 건축물, 분리대상 골프장 토지. 고불확장 골프장 몇 프로요? 4%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적어드렸던 건데 또 한 번 적어드릴게요. 별장, 재산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몇 프로입니까? 4%, 1.5에서 40.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있잖아요. 고급 주택은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투진세율 적용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고급 주택은 어디서만 중과세한다? 취득세에서만 사치동산으로 중과세지, 고급 주택은 취득세만 중과세지, 다른 세목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 재산세에서는 초과투진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죠? 몇 프로? 5%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별장, 고락장, 골프장이고. 자, 그러니까 자, 4%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군지역에 소재하는 공유건축물은 요건 일반 건축물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4%보다 당연히 낮겠고요. 그러니까 2번을 일단 골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재산세 세율을 좀 소개해드리면 506페이지 그 핵심 정리를 보세요. 79번 문제 핵심 정리를 보니까 2번에 건축물 돼 있잖아요. 건축물 재산세 세율 암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토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근데 토지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재산세 세율 토지는 분비는 자,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우리가 재산세 세율을 외웠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007 빵이 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럴 때 007% 전립대상 토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자, 오늘도 했습니다. 어떤 거?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있고요. 빵이 프로는 어떤 게 있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는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4%는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이렇게 4%고. 그래서 분리상 토지 분비 세율 구조는 일단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일단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머리 글자를 따서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랬고, 분리상 토지는 세분화해서 007 빵24 비례세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우리 바디 시작.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자, 분리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표준세율을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외운다? 007 빵24 비례세율이에요. 007% 어떤 게 있냐? 농지, 목장, 예외적임이야.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은 여러분 보세요. 건축물은 세율이 어떻게 외우냐면 보세요. 건축물은 이렇게 외우면 돼요. 이쪽에 좀 지우고 그러면, 건축물은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건축물은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자, 건축물은 건비예요. 건축물은 잘 모르겠으면 이거라도 외우면 돼요.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시험에서는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데 아니고 건축물은 누진세율 하니까 비례세율입니다. 근데 잘 모르면 이거 하나라도 알려두시면 좋은데 세분화해서 한번 볼게요. 자, 0.25% 일반 건축물은 이게 0.25% 정도 되는 게인데 일반 건축물이 그래요. 일반 건축물은 이게 0.25%예요. 그 다음에 또 0.5% 세율 정도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시지역,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자,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에요. 공장. 그 다음에 또 1.25% 세율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표준세율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예요. 자, 5배. 그래서 0.25%의 5배 그러면 1.25%가 돼요. 5배 하는 게 있는데,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에 공장용 건축물이요. 요건 1.25%예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건축물, 고급 오락장, 골프장 건축물, 사치성 건축물 그러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내 건축물이 그렇습니다. 요 건축물은 4%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축물, 이게 이제 건비만 알아도 되는데, 심화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배우는 게 요건데, 요거 좀 알아두면 좋은데,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내가 지난주에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요. 제가 강의했던 어떤 곳에 분당에서 어떤 여성 수강생이 하나 생각나네요. 이 수강생들 보면 여러분요, 여성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수강생들이 있어요. 굉장히 막 공주 같아. 막 옷도 항상 막 한색에다가 레이스 달린 옷 입고 굉장히 막 여성스러워. 제가 보기에 딱 보기, 저 수강생은 진짜 천상여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강생이 있었는데, 그 분당에서, 예전에 분당에서 어떤 수강생이 있죠? 그런 수강생 항상 종종 얘기하고 막 그런 수강생이 뭘 물어봐도. 그런데 그 수강생이 복도 저쪽에서 어느 날은 내가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복도 저쪽에서 전화를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낮은 목소리 있잖아요. 야, 이 씨가 뭐 하면서 X자가 막 들면서 이제 뭐 하면서 뭐라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저 수강생 아니 평상시 이미지가 그런 게 전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지나가다가 하는데 나랑 눈이 딱 맞췄거든요.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 수강생. 근데 그 수강생 막 도망가 버렸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수강생 나중에 내가 아니 왜 그렇게 뭐 무섭게 전화했냐 그랬더니 누구한테 그렇게 무섭게 전화했냐는데 아들 있잖아요. 아들이 중2 아들인데 있잖아요. 좋은 말로 해가지고 애들이 안 듣는데요. 그래가지고 남자애들은 목소리를 내리 깔면서 이렇게 위압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녀석들이 말을 듣죠. 그렇지 않으면 말 안 듣는다고 하면서 아들한테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을 부르는데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데 025 글자 잘 보세요. 025 05 1, 2 오세요 이렇게 불렀는데 애들이 말 잘 들으면 애들이 아니지. 안 오면 뭐다? 안 오면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빼면 안 되고. 그래서 다 같이 해버려봐도 일단 스토리만 해주세요. 시작. 025 05 1, 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이에요. 죽어 비례세율.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위치로 하나하나 외우는 거예요. 025 일반 건축물 보세요. 이걸 하나하나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서지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죽어 4%는 사치성산 건축물 이렇게 해서 자 다시요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 025 125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입니다. 자 그럴 때 조금 더 심화해서 배우면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있잖아요. 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 공장은 이때 공장은요.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치돼야 되는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준과세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지역이 어떤 시지역이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이 있는데 이 시지역의 외곽에 원래 공장이 있었어요. 시 외곽에. 자, 처음에는 이 공장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변에 집들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주거지역으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러면 이 공장, 이제 공장에 먼저 있어서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 의미에서 0.25% 일반 건축물의 2배로 이렇게 이제 세율이 정돼요. 0.5%로. 근데 이때 이 공장에는요, 이 공장은 도시지역 내 필수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공장도 자, 주거지역에는 있으면 안 되겠다. 자, 지방으로 다 내려보낼 건 아니지만 그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도 포함해서 이렇게 0.5% 세율이 정돼요. 근데 과밀역 정원용 내 공장 신증설 시 이때 공장 보세요. 요건 이제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필수적으로 유치해야 되는 도시형 공장 있잖아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이거 자, 어떻게 외우냐? 건축물, 자, 건비인데, 자, 다시 한 번요.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러면 거기 핵심 정리를 보세요. 건축물 땡땡 해놓고 제목 옆에다가 비례세율 자, 써놓고 건축물 제목 이 건축물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비례세율 써놓고요. 건비인데 그 건자의 동그라미 비례세율 비자의 동그라미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거기 세율을 보세요. 025 숫자를 보세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 4%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이렇게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이요.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요. 존속기간 동안 계속 0.5% 세율을 적용합니다. 05. 그 다음에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 얘는 과밀역 정원역 내 공장 신등설 시공장 건축물. 그 다음에 안 오면 주거 4% 사실상산 건축물, 고불악상 고급장 건축물. 요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렇게 해서 높이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누고 별장은 4% 비례세율. 별장 2위 주택은 고급택도 포함해서 01, 04 몇 단계요? 4단계 초과수율이고. 그 다음에 주택별로죠. 여러 개 주택이 있어도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고. 또 주택 가액에 따라 초과수율 정합니다. 이 핵심 정리, 재산세 세율, 이 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놓고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토지는 분비는 종로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 다음에 건축물 건비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자, 그 다음에 주택은 별장과 별장 2주택으로 나눴어요. 별장은 사실상사니까 4%. 자, 별장 2주택은 고급택 포함해서 초과수율. 아셨죠, 여러분? 종요 표시해놓고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82번은 나머지는 다 사실상산인데 2번만 자, 군지역에 수자는 공장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니까 0.25%입니다. 이거. 자, 2번이 제일 낫습니다. 사실상산이 아니니까 일단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508페이지 재산세 세율 다시 한번 거기 정리가 또 세율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여튼 비례세율인데 007방에서 비례세율이고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은 요거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정도입니다. 0.5에서 0.2에서 0.5, 0.2에서 0.4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거. 건축물 사실상산 건축물은 4% 이런 것들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들. 주택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제3절 재산세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하여튼 고급 선박이 세고 높죠? 고급 선박이 5%라는 거 거기 또 표에도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율. 다시 한번 재산세 세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 고급 선박 5% 밑줄 그렇고요. 재산세 비과세 보겠습니다. 제3절 83번 문제 보시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상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기출문제인데 보세요. 1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제 1년 미만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어질 거니까. 근데 임시건축물이어도 이게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2번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기준연제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인 대지요. 자, 철거명령 받은 건축물이나 주택은 어차피 때려 부술 거니까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근데 대지, 그 부속 토지인 대지는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셔요, 여러분? 당연히 그러니까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재산세가.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은 맞는데 그 부속 토지인 대지, 요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 대지는 과세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시냐, 그런 얘기죠. 3번 농업용 국어와 자연 유수의 배수 처리에 제공하는 국어. 자,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되는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거죠? 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고. 4번이요.
군사기지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는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단 전답과 선 및 대지, 농지하고 대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과세합니다. 얘는. 자, 다 작년에도 맨날 했던 거예요. 읽으면서 제가. 예, 그 다음에 5번 도로법에 따른 도로요.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도로 비과세죠. 또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다만 가로 안에 보니까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대지안의 공지라는 게 자,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도 했지만 대지안의 공지라는 것은 자, 우리가 집들 사이에 집과 집 사이에 공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공지를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자, 고 김현식이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잖아요.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뭐 이러면서 그죠? 예. 예.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목이 안 좋아서 노래는 더 이상 생략하고 자 그래서 이런 골목길 같은 거 이런 그 골목길 같은 거 소위 말해서 이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에 공지 이런 거는 도로도 아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과세가 아닙니다. 대지 안의 공지는 자 당연히 도로가 아니고요. 제외하고. 그래서 하여튼 도로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맨날 제가 맨날 했던 게 제가 임산부 노약자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도로 같은 제방 국어 유지묘지 비과세 맨날 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2번도 제가 작년 시험에요. 작년 시험에 전에 그랬어요. 토지는 어떻게 때려 부수냐. 주택이나 건축물만 때려 부수지. 땅은 어떻게 때려 부수냐.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평상시에 잘 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당연히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509페이지 84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재산세는 종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럴 때 그 1번 보시면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제로 본다. 이 경우 이거 뭐가 잘려버렸네요. 지문이.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겸용주택에 대한 얘기 같은데 뭐가 지문이 잘린 것 같으네요.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그 주거와 주거 외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안분해서 주택의 부속 토지와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본다. 이거요. 뭔가 이거 좀 잘렸어요, 내용이. 근데 1동 건물에 대한 겸용주택 내용인데, 그 동그라미 1번은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1동 건물, 이렇게 1동 건물에 대한 겸용주택이거든요. 뭐가 지문이 잘려있네요. 1동 건물 겸용주택.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 얘기 판단인데 이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간에 넘어가고요. 2번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놨다 나중에 보시고. 2번 봅니다.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X요. 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비과세하는 거지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 과세입니다, 여러분들.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고요. 무상으로 사용할 때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을 보세요. 국가지자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국가지자체가 공짜로 1년 이상을 내 빌딩을 예를 들어서 사용하면서 때가 되면 재산세는 내셔야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만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이거. 내 꼬박꼬박 내 빌딩에 임대료 내면서 사용한다. 당연히 과세죠? 네, 그런 얘기.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번을 한번 보시면요.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수자 신고도 안 됐다. 누가 납세무자? 주된 상속자. 4번 과세상인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일구 건물이요. 독립하여 후기된 일구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겸용될 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그렇죠? 우리 재산세 겸용주택 나왔다 그러면 1동의 건물과 1구 건물, 1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50% 기억하라고 했죠? 주거용 상면적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요. 그래서 우리 겸용주택 재산세 겸용주택에서 재산세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에 겸용되는 겸용주택 나왔다. 그러면 1동 건물 한 개 동이
주거와 주거 이에 규명된다 그러면 이것은 주거 부분만, 면적에 비례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주택 EMF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아니에요. 주거 부분만 주택이고. 근데 독립하여 구입이 된 일구 건물의 규명주택일 때는 항상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 사용 면적이, 주거용 사용 면적이, 이거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주거용 사용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일 때 이거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50% 미만일 때는 주거분만 주택이고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 50%만 돼도. 그래서 항상 일구 건물, 독립하여 구입이 된 일구 건물의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50%, 주거 사용 면적 50% 기억하고, 일동 건물의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택면이 크든 작든 주거분만 주택. 그래서 뒤바꿔 써낼 수도 있고요. 항상 주의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5번 봅니다. 과세균련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다. 누가 납세의무자? 사용자. 재산세에서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할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행방불명일 때. 공부상 소유자가 행방불명일 때. 우리 오늘 기본서를 통해서도 그거 봤었어요. 하여튼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를 확인할 수 없으면 사용자이고. 지난 시간에도 했었고요. 자, 제4절 납세 절차 및 종합 문제 봅니다. 그래서 84번은 2번이 틀렸고요. 1번은 조금 내용이 잘려 있는데. 자, 8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갑은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주택의 2017년도 고유된 재산세가 50만 원이고 2018년도 재산세 산출세액이 123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갑이 2018년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전년도세액이 나왔고 당해연도세액이 나왔어요. 그러면 뭘 적용하라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세부담 상한 적용하라는 걸 눈치챘어야 되는데 아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오전에 강의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보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오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세요. 개별주택 가격이 자, 얼마예요? 6억 원인 주택이에요. 자, 6억 원인 주택이고 전년도 이 주택에 대해서 2017년도 전년도 재산세가 얼마였었냐면 50만 원 냈대요. 자, 근데 당해연도 올해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당해연도 재산세 산출세액을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124만 원이 나왔대요. 그랬을 때 올해 당연도 납부할 세액이 얼마냐? 그러면 전년도세액, 당연도세액, 그럼 세부담 상한 적용을 하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죠. 세부담 상한선이 그렇잖아요.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건축물은 여기 자, 세부담 상한선이 토지하고 건축물은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세부담 상한선? 150% 못 넘게 하고, 그 다음에 주택만 서민들과 관계돼 있어가지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몇 프로? 105%. 3억 초과 6억 이하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입니다. 6억 초과면. 자, 세부담 상한선.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할 때 세부담 상한이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주택 공시가 6억이니까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를 못 넘게 해요? 110%를 못 넘게 해요. 3억 원 이하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그러면 전년도세액 자, 보세요. 당해연도에 그러면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를 못 넘게 하니까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0%는 얼마? 50만 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0%는 5만 원. 그러니까 110%니까 얼마입니까? 55만 원. 110%니까 55만 원. 그러니까 자, 당연도에 산출세액은 124만 원이 계산됐어도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 즉 55만 원을 못 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시험에 기출이 됐으니까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아까 수업 시간에도 한 건데, 당연도 산출세액이 만약에 이번에는 52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당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공시가 6억이니까 주택이니까 110%입니다. 그럼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는 55만 원인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으니까 당연도 납부할 세액은 얼마다? 52만 원. 그래서 전년도세액에 당연도세액이 그 세부담 상한선을 넘었을 때가 그 상한선으로 한정되는 거고, 넘지 않으면 당연히 이거 52만 원 납부할 세액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뭘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그래서 85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부담 상한선 거기 핵심 정리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몇 프로? 150%고 주택만 토지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부자들이니까 어디 땅 가지고 있고 상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전년세기 무조건 공시가격 관계없이 150% 못 넘게 합니다. 주택만 공시가격 3억 원이하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는 110%, 6억 초과하면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외우셔야 돼. 이거는 세부담 상한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핵심 정리 외우시고요. 그러면 자 넘어가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넘어가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몇 프로입니까? 전년도세기 몇 프로를 못 넘게?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은 전년도세기 몇 프로 못 넘게 한다? 몇 프로예요? 네? 150? 진짜로? 맞습니다. 토지 건축물은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입니다. 어우, 딴 데서는 그냥 자, 그러면 그냥 주택하고 헷갈려가지고 3억 원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잘하셨고 510페이지 넘어갑니다. 510페이지 넘어가시니까 한번 보세요. 86번 문제. 거주자 갑은 2018년도 2월 20일 거주자 을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8년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도분 갑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2018년 6월 1일에 성립한다. 재산세 납세문 성립 시기는 언제예요? 과세 기준일이요. 6월 1일 납세문 수상적으로 성립하잖아요. 그 6월 1일. 항상 6월 1일 기준으로 하고. 2번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과세부증가세액을 지자체에 신고하여 확정된다. 재산세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신고해서 확정돼? 아니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어느 때 납세무가 확정돼? 결정하는 때. 지자체 장이 과세부증가세액을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부가징수하는 세금이니까 결정하는 때. 그래서 요거 2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갑의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건축물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7월 16일, 31일. 갑의 재산세 납세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지자체가 부과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재산세는 소멸시효 적용되는데 소멸시효요. 자 세금을 국가 자체가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해? 5년. 그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 자, 요거 6월 1일 요때부터 부과하신 때로부터 5년이니까 2023년 5월 30일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하죠? 소멸시효 적용 정도잖아요, 재산세. 그래서 5년이요. 국가 자체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몇 년? 5년.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갑의 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할 수 있고요.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그 얘기입니다. 뭐 87번 문제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 정리가 있으니까 재산세 지방세법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올해 분할 납부 잘 보셔야죠. 납세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전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정확히 얘기하면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천만 원 초과할 때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의 전부가 아니라 뭐 일부를 자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천만 원 초과할 물납이지 참 분할 납부인데? 예. 그러면 해설이 거기가 해설이 고쳐야 되겠네요. 해설도 고쳐야 되겠네. 아이고.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는 게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지. 아이고,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해설을 거기 좀 고칩니다. 해설을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를 갖다가 얼마로요? 50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그리고 납부할세액 일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자, 500만 원 초과로 고칩니다. 여러분들.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2번 질문 계속 보겠습니다. 고의소 함장당 재산세 징수할세액 2,000원 미만인 때 징수하지 않는다. 그렇죠? 2,000원이면 소액 징수면 재산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하는 거고요. 자,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않는 받고 3번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지자체 관할구역에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다. 그렇죠? 물납재산은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어떤 거로? 부동산이긴 한데 너미시군구에 있는 거로 안 되고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고요. 토지분지산세 납기는 9월 16일, 9월 30일.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를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분할납부 요건이요. 그 해설 동그라미 1번 1천만 원 초과로 500만 원 초과로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분할납부 요건 보니까 지자체장은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법령이 정한바했던 납부할세액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자,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 자, 분납기한이 재산세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었다가 올해 몇 개월로? 2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이요.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 재산세 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납기 내에는 최소 얼마 깔아놔야 돼? 500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정규 수업 낮에 수업 들은 분들은 자 수업 시간 했었고 다음 봅니다.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9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900만 원이다. 자 9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납기 내에는 얼마를 최대 그러니까 납부할세액이 900일 때 얼마를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냐 물어보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눈 감기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납기 내에는 최소 얼마 깔아놓고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말은 원래 납기 내는 최소한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자 나머지 얼마? 400만 원을 최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일 때 항상 이걸 기억해. 최소 얼마 깔아놓고 500만 원 깔아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거요. 자 납부할세액이 900일 때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납기 내에 600만 원 내고 자 그 다음에 분납기간 내에 300만 원 내고 되겠습니까? 이거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최소한 500만 원만 깔아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세액 900일 때 원래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내고 분납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납기는 얼마? 500 깔아놓는 거.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이다.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냐? 100만 원. 최소한 납기 내에 500 깔고 나머지 금액이니까. 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1000만 원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은 얼마다? 500만 원.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올해 분할 납부는 꼭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세개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말은 자 최소한 납기의 절반 깔아놓으라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1,800만 원이다. 자 그럴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납기 내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 내는 최소 얼마 깔아놓고 900만 원 절반 깔아놓고 즉 50%는 최소한 깔아놔야 돼요.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절반 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그래서 납기 내에 나머지 분납기간 내에 나머지 자 900만 원 분할 납부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납부할세액이 1,800일 때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분납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800만 원 내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됩니다. 최소한 절반만 내면 되니까. 근데 납기 내에 1,800일 때 납기 내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분납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분납기간 내에 자 요거 1,000만 원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최소한 납기 내에 얼마를 깔아놔야 돼? 절반 깔아놔야 된다는 거. 아셨죠?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신청 양가로 3번 보세요. 510페이지 맨 아래 핵심 정리. 자, 분할납부 신청. 동그라미 1번. 자,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틀려요. 물납은 10일 전까지인데 분할납부는 납부기한까지 신청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납부기한까지.
그 다음에 511페이지 2번 시장문수구청장은 분할납부 신청을 받았을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할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해서 수정고지 해줘야 한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물납은 보세요,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물납과 분할납부를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 보세요. 물납은 자, 예를 들어서 납기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라고 했을 때 물납은요,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냐면 납부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부기한 기한 끝나기, 납부기한 기한 며칠 전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10일 전까지. 그래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 물납을 신청해 줘야 되고요. 자, 근데 분할납부는요, 그냥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분할납부는 그냥 납부기한 내, 납부기한 내, 아무 때나 기한 내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 재산세를 물납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X입니다. 물납은 맞지만 분할납부는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면 틀려요. 그냥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서에 주라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8번 문제, 종합문제, 여러분들이요. 이건 앞에서 뭐 반복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보시고요. 8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9번 문제 26회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해당 연도에 주택의 부가세액이 100만 원인 경우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래요? 예? 자, 여러분요, 재산세 100만 원이면, 자, 이다. 그러면 재산세는 납부할 세, 부가징수할 세액이 얼마요? 20만 원 이하일 때,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 이하일 때 올해 10만 원이었다가 올해 20만 원 바뀌었잖아요. 그런 건데, 여기 지금 100만 원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두 번 나눠 징수 하는 거죠. 그래서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100만 원이면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20만 원 이하일 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죠. 100만 원이면 두 번 나눠 징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봅니다.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각각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별로 한 장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자, 4번 재산세는 관할처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 방법으로 부가징수하고요. 재산세,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뭐 고지서 한 장당세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고요. 그래서 1번 이런 거. 자, 1번 지문 때문에 본 거예요. 넘겨서 보니까 512페이지 재산세 납기요. 재산세는 정기분에 대한 납기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 16일, 30일까지. 납기는 상식처럼 외워두셔야죠, 여러분들. 주택뿐만 부가징수세액의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30일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다만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얼마요? 20만 원이요. 이게 10만 원에서 올해 20만 원 바뀌었다고 그랬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정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주택금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런데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얼마일 때만? 20만 원 이하일 때 이렇게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지. 100만 원이면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 반드시 알아두고요. 20만 원 기준도 개정세법 알아두시고. 9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박스형 문제가 잘 나와요. 이렇게. 자, 우리가 박스형 문제.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중개사법 시험 당일날 어떤 회사에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답 맞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 강의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답 맞추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과목 교수들 몇 명 모여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회사에서 이제, 그런데 중개사법 이렇게 보니까, 뭐 중개사법 보니까 박스가 왜 이렇게 많은지, 공시법이었나? 중개사법이었나?
박스가 됐다시 많더라고요. 박스형 문제가. 그래가지고 어우 이런 거 하면 박스가 됐다시 많구나 그래 했었는데 지문도 막 길면서 그렇더라고요. 자, 세법 박스형 문제 잘 나오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런 형태도 잘 나와요. 기억번 틀린 거 고르는 문제.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여기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거네요. 어떻든 간에 기억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전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조례 가정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토지잖아요.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분만 그게 20만 원 이하일 때 조례로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항상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지금 지문이 토지를 말하는 지문인지 건축물 말하는 지문, 주택을 말하고 있는 지문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숫자만 신경 쓰면 헷갈려 넘어가요. 못 보고. 아셨죠? 항상 재산세, 종부세 문제 풀 때는 내가 보고 있는 지문이 어떤 대상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기억번 틀렸습니다. 토지라. 니은번 지자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그래요? 아닙니다. 수시부는 수시부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하면. 디귿번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매년 12월 31년제 시가로 평가한다. 여러분 이런 질문 나왔을 때요. 재산세는 항상 뭘 판단한다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납세무자, 과세표준 등등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판단도. 자, 그리고 언제부터 그럼 항상 과세 기준으로부터고 6월 1일부터고 언제 기준으로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산세 물납하고 올 때 그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할 때 요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12월 30일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 뭐예요?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왠지 하나 정도는 그래도 옳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다 틀리기도 나오고 하나만 틀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91번 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요 정도 지문만 문제만 하더라도요. 실전에서 만나면 실전에서 요걸 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 길어 보여요. 근데 또 항상 제가 얘기지만 작년에도 그렇고 지문이 이 정도 되면 좀 길어 보이는데 실제 문제집에서 보면 문제에서 실전에서 보면 이게 활자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길어 보여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그잖아요. 건축물.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해당 연도에 부과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납기는 해당 연도에 부과 징수할세액 2분의 1은 7월달 나머지 2분의 1은 9월달. 맞죠 여러분? 3번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 정한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자,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걸 물납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이긴 한데 당해지자체 과세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너미신고하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관할구역 내 소지하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번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해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까지 법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는데, 자, 분할 납부는 납부할세가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할 때 재산세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분할 납부 신청서 제출한다? 납부 기한 내 10일 전까지. 그럼 틀리고요. 아이고 졸리신 분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졸릴 때 허벅지를 꼬집든가 어떻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껌을 쫙쫙 씹으시던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응? 너무 껌소리 또 딱딱 소리 나면 좀 그러니까 조용조용 막 우물하면서 껌을 씹으시든 뭐 하여튼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껌 중에서도 보면 졸음방지 껌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 졸음방지 껌이 있는데 그 졸음방지 껌은 처음에 고통이죠? 진짜 졸립다 이런 사람들 내 의지로는 안 되고 자꾸 그냥 눈꺼풀이가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거 딱 하나 씹으세요 진짜. 그러면은 정신 번쩍 나가지고 잠자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요. 자, 졸음방지껌이라도 씹으시면서 자 힘내시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좀 보세요. 물납 요건 4가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재산세 납부할세,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도시적부는 포함한 순수하게 재산세액이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세문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거로 물납한다? 부동산인데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고 해당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또 이렇게 바꾸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많이 틀리더라고요. 재산세 물납재산 국내 소유하는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국내 소유하는 부동산 물납 아니에요. 해당 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하나 하는 거지 국내 소유하는 부동산 아닙니다. 그런 것 표현도 주의하시고 허가받아 할 수 있고요. 물납 절차를 보세요. 자, 물납은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미리 관리처분상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판단하지. 10일 전까지. 자, 신청해야 되고요. 자, 신청받은 때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 서면으로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있고 5일 이내 신청받고 나서 5일 이내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합니다. 허가받았다 그러면요. 납세무자는 통지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권자한테 제출해 줘야 되고요. 자, 서류 제출받은 때로부터 과세권자는 5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납 신청 절차요. 앞에 있는 10일 5일은 중요한데요. 뒤에 있는 10일 5일은 시행규칙 내용이라 이런 것까지 물어볼 가능성은 낮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앞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10일 5일 그렇잖아요. 10일 5일 그 다음에 10일 5일입니다. 허가할 때. 그죠? 여기 돼 있잖아요. 지금 11일 5일 11일 5일. 자, 어떤 수강생 예전에 어떤 수강생이 있잖아요.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2003년도, 4년도 강의 처음 막 이제 강의 시작할 때요. 2003년도에 제가 이제 강의 막 이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초보자 때 강의하는데 어떤 수강생이 2003년이었나 4년도 강의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수강생 대단하더라고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설명 들으면서도요. 뭐 열심히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열심히 써요. 막 외우는 걸 막 써요. 막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지나갔다 보니까 연습장마다요. 연습장이 있는데 어린 시절에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연습장 쓰면서 외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쓰면서 외우더라고요. 그 수강생은. 야, 근데 그런 거는 어린 시절에 중학교 단어라고 그랬자 몇 단어 안 되니까 그거 쓰면서 외운 거지. 그거요, 여러분들. 저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든가 초보자가 그 연필 쓰면서 외우는 거지.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보면 단어가 고급 단어가 엄청 많아지는데 그걸 또 쓰면서 또 어떻게 다 외워요. 아유, 손 빠지지.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갖다 손을 쓰면서 외워요. 손 다 빠지지. 근데 그 수강생이 막 연습장 까맣게 막 쓰면서 외우더라고요. 야, 대단해. 근데 제가 좀 걱정된 게 이거였어요. 자, 우리가 이것도요. 제가 10일, 5일, 10일, 5일 이렇게 외우라고 했는데 그 수강생이 물납신청 절차 10일, 5일, 10일, 5일인데 그 수강생은 10일, 10일. 5일, 10일, 5일, 10일. 막 하다 보면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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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지박시장 이게 5일, 11일. 그냥 그럴까봐 좀 걱정인데 이거를 자, 큰 소리로 한 번만 물납 신청 절차 어떻게 외운다?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신청해? 10일 전까지. 신청받은 때부터 며칠 이내 통지해줘야 돼?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주고요. 이런 거. 자, 그래서 10일, 5일, 10일, 5일. 에브리바이다 같이요. 큰 소리 여러 번 하지 말고 뒤바뀔 수 있으니까 5일, 10일로 뒤바뀔 수 있으니까 큰 소리로 두 번만. 시작. 10일, 5일, 10일, 5일입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기지 말고 보세요. 불허가 받을 수도 있어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데 불허가했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불허가 통지받고 나서 10일 이내 물납이 가능한 과세가 가능한 구역 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28회 시험 때는 물납 불허가 통지받으면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없고 그때는 반드시 금전으로만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틀렸어요, 여러분들? 자, 물납 신청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불허가 통지받았어도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밑줄이었고 그 다음에 3번 물납 부동산의 평가. 세금을 부동산으로 내니까 가격을 평가하는데 자, 과세기준 현재 시가를 평가합니다. 미출자격. 그래서 12월 30일 현재 시가로 아까 바꾼 문제 봤었죠? 아니고 과세기준 현재 시가를 평가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과세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요를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91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이 역시 하여튼 별 표시해놓고 또 주의하시고 아까 특히 87번 문제 분할 납부 무조건 별 표시해놓고 87번 문제도 별 표시해놓고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 87, 89 그 다음에 91번 문제 별 표시해놓고 꼭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자, 넘어갑니다. 514페이지
514페이지 그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과세 1년제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재산세 납세 의무자. 자,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예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되잖아요. 재산세는 원칙 과세 1년제, 6월 1년제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예외적으로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종중세임을 신고 안 했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런 경우에 공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친절하게도 21회 시험 때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은 재산세에서 어떤 경우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사용자고 이런 경우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4번 틀렸고 5번이 자, 지자체상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 몇 개월 이내?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5번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틀린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3번 문제, 9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에 재산세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고 2번 고유산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수 2,000원 미만일 때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이 소액징수 면제라든가 1번, 2번 지문은 앞선 회차에서도 계속 지금 출제가 됐었죠? 다른 회차에서도. 3번 과세표준이 표준의 1,000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와 같다. 여러분요. 법령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단순 암기식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오는데 이거 당연히지. 여러분 우리 재산세 아까 납기요, 정기분 납기, 주택이요, 뭐 별장과 별장 이외의 일반 주택, 고급주택 이런 거 납기가 달랐어요? 아니 주택은 무조건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무조건 납기. 자, 부가징수할세액의 절반은 언제?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언제? 9월 16일, 9월 30일. 이거지. 뭐 별장이나 이런 거라고 그래가지고 납기가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고 3번. 4번 국가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예? 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체납된 재산에 대해서는 가상과 중가상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조세 총론에 배웠어요.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좀 늦었다고 세금 갖다 가상금 낼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5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인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이게 틀렸거든요. 여러분요. 아까 정규 수업 시간에 오전에 수업 들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 얘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요게 제가 교재에서 이게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기본서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다 날아가가지고 여기 보세요. 이런 얘기라고 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있는데, 자,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요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신탁법에 의한 신탁할 때, 갑과 을이 믿고 맡기는 위탁자고요. 자, 믿고 맡는 수탁자 병이 있습니다. 수탁자 병이 있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A 토지하고요. A 다시 토지를 신탁했고요. 을은 B 토지를 신탁했고요. 병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이 수탁자 병에 C라는 고유 토지가 있어요. 이건 원래 병의 토지입니다. 고유 토지. 자, 이랬을 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A와 A-B 토지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 납세의무자는 누구? 수탁자입니다. 위탁자 아니고 수탁자고요. 이럴 때 만약에 A 토지가 있잖아요. 이 A 토지가 세금을 체납한 토지예요. 그러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세금을 체납한 토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세요. B 토지하고 C 토지는 압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자, 이런 남의 토지를 왜 압류해요? 세금을 체납한 토지만 압류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거 갑이라는 위탁자가 신탁한 거잖아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이 A-는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세금을 체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체납한 재산에 속한 신탁에 속한 그 다른 재산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일단 무조건 94번 문제 28회 문제가 있는데 일단 무조건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고 기타 지방세, 그다음에 종부세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쉬겠습니다, 여러분.